강간당한 게 맞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제 나는 졸지에 강간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여자가 결제하게 되면 남자 쪽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막 그렇게 막 무적의 논리가 아니에요. 모텔 들어갈 때는 서로 오케이 하고 뭐 손 붙잡고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성관계 뭐 동의 뭐 각서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써도 사실은 그 무적의 논리는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대뜸 딱 신고를 했는데 정말 알고 보니 합의한 거였는데 그거만을 믿고 처벌되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말하다. Peoples. 요즘 그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진짜 범죄자들 말고 네. 일반적으로 원나잇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막 되게 좀 편향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제가 봤던 실무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놓인 남성분들이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어떤 경우로 오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친구의 이제 여자친구랑 이게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여자 쪽에 원래 남자친구가 이제 어느 날 그걸 뭐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원나잇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이 뭐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원래 남자친구 쪽에서 이제 막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럴 때 여자 쪽에서 뭐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 그 내가 막 외도를 한 게 아니다 뭐 어찌저찌 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은 남자 쪽에서 그러면 이거 강간당한 거 아니냐 너 안 되겠다 내가 고소해야 되겠다 뭐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하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그때 서로 좋게 이제 관계를 했던 여자 쪽에서 이거 강간 아니다 내가 외도를 한 거고 뭐 이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잘못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자 쪽에서도 뭐 강간당한 게 맞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제 나는 졸지에 강간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여자가 신고를 하면 남자가 불리하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판례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게 좀 강화가 된 건데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관계 다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도 뭐 강간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저항 안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뭐 그럼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뭔가 막 너무 막 충격을 받아서 바로 막 뛰쳐나가고 신고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서로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선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판결이 좀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피해자가 흔히 말하는 논란의 단어지만 피해자다움 같은 거를 강요하지 마라. 피해자가 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한테 강간을 당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당장 티를 안 내고 어떻게 하지 고민 끙끙끙 하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뭔가 뭐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니까 기억이라는 게 뭐 완벽히 일관적이진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뭔가 다른 충격을 받아서 방어 기제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좀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판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취지는 당연히 좋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게 오히려 과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좀 심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건데 다음날에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러다가 뭐 한 달 후에 대뜸 딱 신고를 했는데 정말 알고 보니 합의하에 한 거였는데 그랬는데 뭐 조사를 받을 때도 난 너무 억울합니다 말을 해도 이쪽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일관적이지도 않지만 뭔가 말을 했는데 그거만을 믿고 처벌되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실형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제가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그런 좀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무슨 뭐 모텔에 들어갈 때 뭐 여자가 결제하게 되면 남자 쪽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막 그렇게 막 무적의 논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모텔 들어갈 때는 서로 오케이 하고 뭐 손 붙잡고 갔어요. 그러고 안에 방에 들어가서도 막 뭐 다정하게 대화 다 나눴어요. 그러고 이제 성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딱 성관계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제 상대방 쪽에 근데 나 그럴 기분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인이 있어서 뭐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싫어하고 이제 그냥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 그럼 그건 강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막 믿어왔던 뭐 모텔 들어갈 때 뭐 결제를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성관계 뭐 동의 뭐 각서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써도 사실은 그 무적의 논리는 아닌 거예요. 뭐 협박에 의해서 작성됐다 이렇게 말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사람을 막 폭행하고 너 이거 사인 안 하면은 너 못 나갈 줄 알아 이렇게 해놓고 뭐 사인하게 한 다음에 성관계를 한 거면 그거는 강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적의 논리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보조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그 서로 동의하에 녹음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분위기 다 잡고 나서 네. 미안해 이제부터 녹음할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온라인에서 안 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게 증거로 되나요? 일단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막 권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필터링 해서 들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관계 하는 걸 막 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러면 이제 불법 촬영물이에요. 그거는 그 자체로 또 별개의 성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일 나는 짓이고요. 근데 녹음 자체는 처벌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동의 없이 막 녹음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죄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진짜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네. 그냥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자한테 전화가 만약에 왔어요. 그럼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일단은 아마 그 사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언제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뭐 고소장 열람한다던가, 그리고 또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고 하고 조력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왜냐면은 나는 합의하에 뭐 즐겁게 원나잇을 했는데 난 강간범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혐의를 받네. 뭐 난 당당하니까 그냥 경찰서 한번 갔다 와야지라고 해서 말씀하시다가 뭐 흔히 말하는 골로 가는 경우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얘를 좀 달래기 위해서 네. 무조건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자기는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그쵸.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미안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취지로 말한 건지를 다 밝히고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강간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너랑 성관계를 하고 나서 너가 돌이켜 뭐 후회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의적으로 뭐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선생님 실제로 네. 그런 꽃뱀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게 많다 적다가 막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딱 단언드릴 수는 없는데 존재는 하죠. 실제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존재하죠. 그거를 만약에 무고죄로 네. 고소를 하면 네. 그게 성립이 되면 더 큰 피해를 받나요? 그 여자분이? 이 무고죄라는 게 그 별도의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상대방한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 해가지고 신고를 하거나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려고 했으면은 처벌을 받는 게 무고죄인데, 내가 그 무고한 허위로 고소한 허위로 신고한 죄가 심각한 죄일수록 더욱 처벌 수위가 세지는 거는 당연하긴 해요. 네. 그게 정말 더 죄질이 나쁜 행위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막 딱 대칭해서 뭐 강간이나 강간치상 뭐 이런 너무 심각한 범죄로 무고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막뭐 징역 몇 년이 엄청 세게 나온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무고라는 죄는 기본적으로 사법 질서, 사법 정의를 좀 어지럽힌 측면이 있어서 처벌하는 측면도 있는 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어떤 법정형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무고라는 게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게 이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 경찰 입장에 수사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고를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충분히 되어야 처벌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감정만큼 무고에 대해서 엄하게 막 처벌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반대로 네. 여성도 진짜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네. 법조인을 무조건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강간이다 그러면은 일단 그 증거 자체를 그래도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흔히 뭐 해바라기 센터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고 경찰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1차적으로는 한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 더 다투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가해자라고 의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 변호사 조력을 받는 가장 큰 효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어떤 막 증거를 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막 뭐 잡아들인다거나 이런 걸 변호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관련해서 가해자 쪽 혹은 가해자의 변호사랑 협상을 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있지도 않은 걸로 뭔가 뭐
고소를 해서 막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나의 어떤 PTSD가 더 심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모종의 좀 위로가 될 만한 합의금이라도 좀 받고 뭐 그냥 용서를 좀 하고자 한다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내가 가해자랑 뭐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돈으로 다 그런 게 치유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합당한 어떤 사죄의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라는 그런 걸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협상을 대신 해주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액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잘 협상을 하는 것도 변호사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집행유예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보통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징역이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교도소 가서 일을 하면서 죗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징역형에 상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반성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죄질이 그거보다 그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징역 1년으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기회를 주고 싶다 사회에라고 생각을 하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근데 2년 내에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줬던 기회를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른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그 범죄에 따라서 처벌받을 징역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징역도 3개월이 나오고 6개월이 나오고 그 플러스 원래 있었던 징역 1년 있죠. 합쳐져서 징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소위 빨간 줄이 그어진다. 네.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 이제 빨간 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즘에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는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뭐 호적에다가 뭐 좀 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근데 뭐 비슷한 개념으로 뭐 범죄 경력 조회, 뭐 수사 조회 해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내려주는 거 있죠. 징역이든 뭐 무기징역이든 뭐 집행유예든 뭐 벌금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범죄 경력 있죠. 이런 거에는 집행유예도 당연히 남죠. 뭐 벌금도 남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뭐 이제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행유예도 어쨌든 무죄는 아닌 거네요? 집행유예는 무죄랑은 전혀 다른 거죠. 유죄인 예, 유죄인데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죄를 속죄하면서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으면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보다는 센 처벌이에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센 처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폭행해서 3년 받고 집행유예를 뭐 1년을 받았어요. 네. 근데 1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절도를 했어요. 네. 이것도 범죄 연관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동안? 그쵸 이제 절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때는 이 집행유예 거덜이 지어줄 수 있는 거죠. 동일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그럼 3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은 엄청 조심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 그쵸. 아, 맞네. 변호사님, 그 야차라고 아세요? 네. 야차에서 계약서 쓰고 네. 서로 폭행에 대한 이제 뭐 따로 뭘 하지 않겠다라고 네. 작성을 하고 솔직히 그냥 맞짱 뜨는 거잖아요. 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두드려 맞았는데 저 사람 그냥 처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 용서했어. 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자식 혼내주고 싶어 해도 이제 처벌을 못하는 죄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피해를 당하고 나서 하는 거지 미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리 할 수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두드려 패도 됩니다라고 사인해놓고 그냥 막 두드려 맞고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나 뭐 깽값으로 얼마 받기로 합니다라고 사인해놓고 계약서 쓰고 이제 막 두드려 맞으면은 뭐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자들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러네. 길 간 사람 붙잡고 막 야차를 계약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깽값 줄 테니까 뭐 한 10대만 맞아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사인하고 10대 막 두드려 패고 다니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회 질서에 이제 좀 위반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효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네. 내가 근데 난 솔직히 하기 전에도 썼지만 내가 막고 네. 나서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고소할게. 그럼 고소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나 어떤 쌍방폭행으로 그러니까 쌍방폭행은 기본적으로 둘 다 그냥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둘 다 벌 받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 야차를 뭐 계약서로 막 쓰고 진짜 맞짱을 뜨신 분들은 보통은 혈기왕성한 남성분들일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내가 두드러 맞았다고 또 고소하는 게 뭔가 좀 짜쳐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서로 그냥 문제를 안 삼고 막 많이 다쳤어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지 뭐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